자, 오늘 북한 매체를 통해 평양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앞서 새별거리 준공식에서는 궁 장성들의 격려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관들과 뜨겁게 상봉하시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전체 해외작전 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제는 우리 당과 정부가 유가족들을 전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하시며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내용이 노동신문 1면부터 4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역시 모든 사진에 딸 주애가 김 위원장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도박이었죠. 왜냐하면 본인들 핵심적인 병력들을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시키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천 명이 전사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러시아에 그냥 교육받으러 간다 이런 명목으로 가서 실제 아무것도 없이 전투에 참여해서 거의 총알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커질 우려가 있고 물론 이제 반대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이든지 좀 무마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기 화성지구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서 유가족들한테 다 이제 분양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자리에 이제 김주애가 참석을 한 겁니다. 그동안 보면 김주애가 당 공식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만드는 데라든지 뭐 시험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했는데 실제 이런 데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국정으로 이야기했듯이 이제 후계 어떤 지명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를 좀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도 사실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걸로만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딸 주애가 단지 옆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껴안기도 하고 직접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후계구도 구축을 위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직접적인 어떤 스킨십을 저는 계획한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북한의 어떤 이 국가 체제가 어떤 혁명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김일성이라는 그 뭐라죠?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혈통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성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과연 여성 후계자가 가능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의 어떤 적통으로 있는 백두혈통의 김주애를 후계자로 앉히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ICBM부터 시작해서 군 관계자들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후계 작업에 어느 정도의 확정을 하고 예. 지금 준비 중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후계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이 북한이라는 체제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트 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늘 상존해 있는 부분이 아마 김정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딸이 라고 할지라도 네. 결국에는 후계 체제를 지금부터 확고히 하자 그런 생각에서 더 분주하게 본인과 함께 이렇게 주민들과 밀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어제도 이 군 장성들에게 격려를 받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주애 양의 파격 행보와 관련해서 올해 북한의 신년 경축 행사장 모습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딸 주애가 김 위원장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왕조가 아닌 문명 국가에서 예. 2대 세습을 한 사례는요. 제가 알기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정말 드문 일이에요. 네. 3대 세습을 한 그 체제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체제가 유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4대 세습을 이제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은 세계사적으로 가장 괴이한 장면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무슨 해외 토픽이나 흥미로운 토픽 다루듯이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체제가 어떤 체제냐?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의 동포들인 수천만 명이 저 체제 아래서 지금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 질서까지 완전히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100기 이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1945년에 미국이 가진 그 핵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됐을 때 당일에만 10만 명이 죽었어요. 당일에만. 그때 핵폭탄은 지금에 비해서는 폭죽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멸망한 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좌파 정부들은 우리가 가진 대응 체제들은 다 허무는 쪽으로 가고 군 복무기간은 자꾸 축소되고 한미연합훈련은 없어지고 대공수사권은 폐지해버리고 이러면서 북한 정권에 자꾸 눈치를 보고 북한 정권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매우 심각한 우리 안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여성 조종사나 전차운전사 같은 여성들 활약상을 조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이 여성 띄우기가 주회로의 권력 승계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당연히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백두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체제를 이제 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김정은의 뭐 다른 자녀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김주혜 양 혼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사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본인의 후계를 김주혜 양한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승계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나이도 되게 어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 사회에서 굉장한 약간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김주혜 양이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뭔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후계자처럼 공식 석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특이할 점이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금수산 궁전이죠. 그 금수산 궁전에는 이제 김주혜 양의 어머니, 뭐 리설주와 김정은 이렇게 이제 셋이 전면에 나섰는데 이 김주혜 양이 김정은보다도 더 정중하게 자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여러 보도 매체들에서 이거 사실상 후계 구도를 낙점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주혜 이렇게 선전선동을 위한 북한 내부의 뭔가 이 활동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중앙에 김주혜가 이렇게 오히려 주인공처럼 나와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13살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졸업할 그런 나이인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이설주가 상당히 옆으로 밀려나고 김주혜가 항상 중앙에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 사회라는 게 워낙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걸음걸이도 김정은 앞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김정은보다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김주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지금 우리가 전망을 했지만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이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그런 후계 구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리지만 김주혜를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내는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어떤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또 이 동생 김여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김주혜가 나의 후계자다라는 부분을 군, 관, 여기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다 어디에 각인시켜주는 효과들 그런 것들을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제 과연 13세, 14세 되는 이 나이에 물론 앞으로 김정은이 뭐 계속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과연 북한이라는 사회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결국 섭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럴 경우 북한 체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평양에 생긴 신도시 화성지구의 전경을 촬영한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다소 비현실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면 저런 건물들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뭐 북한도 나름대로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우리 못지않게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상해나 베이징 가면 엄청난 맞춤놈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 평양이나 화성 쪽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는 뭐 크게
우리가 상상했던 거에 뭐 이상이긴 하나 뭐 좀 너무 특별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사실 이 도시의 발전 부분과 같이 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후계 계승 자체도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김정은도 그 안에서 할 것이고 요즘에 그 북한에서는 본인들에게는 인민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민들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걸 보면 결국에는 김주애를 후계 자리에 앉히려면 10년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10년 동안 우상화 작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말 안 들면 총살하고 감옥 보내고 해서는 네. 후계를 안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발전과 후계 구도의 안착 자체가 맞물려 있어서 저는 이런 사진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우리도 살만하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의 임무 정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